안녕하십니까. 이번 세미나를 진행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노건호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다음에 보이는 크로스 모달 그래프 매칭 네트워크 for Image Text Retrieval 이라는 논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페이퍼 리뷰의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본 논문이 목표로 하고 있는 태스크는 다음의 논문 제목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모달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를 활용하여 표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소개하고 있는 그래프를 활용한 멀티모달 기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으며, 특히 아래에 보이는 우리 연구실의 핵심 연구 분야와도 매우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세미나 주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 소개에 앞서서 먼저 태스크 자체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 태스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지를 쿼리로 하여 관련된 텍스트를 리트리버 하거나 반대로 텍스트를 쿼리로 하여 관련된 이미지를 리트리버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미지와 글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활용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이미지 캡셔닝 등의 태스크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플리커 데이터셋이라는 것의 실제 예시를 보면은 왼쪽처럼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에 해당하는 5개의 설명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이 둘 사이를 이제 서로 리트리버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텐스 리트리버 태스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관련된 텍스트를 찾아오는 경우이고, 또 반대로 이미지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이미지를 찾아오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멀티모달 리트리버 태스크에 대해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핵심 모티베이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 Two Different Matching Approaches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이 게재되었던 2022년 당시에는 서로 다른 모달의 인스턴스들을 서로 리트리벌 하는 접근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Independent Representation Matching, 그리고 두 번째로 Cross Interaction Matching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인디펜던트 레프레젠테이션 매칭은 정말 간단한 방식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두 모달 사이가 독립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림에서도 쉽게 아실 수가 있다시피 각각의 모달이 별도의 엔드-투-엔드 네트워크에 의해서 인베딩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된 각각의 아이템에 대한 렐레번스 스코어는 두 인베딩 사이의 단순한 유클레이디안이나 코사인 디스턴스를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어떻게 보면 멀티모달 태스크인데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본 접근법은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현재 다루고자 하는 태스크가 리트리벌 태스크이기 때문에 결국의 목적은 어떠한 쿼리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서치 스페이스에서 해당하는 아이템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모달이 인디펜던트 하다면 쿼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찾아내야 하는 대상 모달의 아이템들은 사전에 미리 인베딩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새로운 쿼리가 들어왔을 때 추가적인 과정 없이 이미 인베딩된 어떠한 아이템들 사이에서 쉽게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크로스 인터랙션 매칭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설명드린 독립적인 방식의 경우에는 결국 각각의 모달이 학습되거나 인베딩되는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멀티모달 리트리벌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두 모달 사이에 어떠한 인터랙션을 가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인터랙션에서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두 모달이 각각 독립적으로 인코딩 되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최종적인 렐레번스 스코어를 계산을 할 때는 어떤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자는 B1 방식이 있고, 또 B2 방식은 인코딩 단계부터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인베딩을 뽑아내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베딩이 완성된 다음엔 이전과 같이 핸드크래프트 매저를 통해서 렐레번스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최종적인 리트리버 단계, 최종적인 태스크에서 필요한 것이 멀티모달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가 이미 인베딩 과정에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더 좋은 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매칭 접근법에 대해서
본 논문이 가지고 있는 모티베이션은 두 접근법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Fine-Grained Relation Reasoning입니다. 기존에는 어떠한 우리가 태스크를 할 때 단순히 어떤 글로벌한 정보만을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어떠한 좀 더 파인-그레인드한 정보를 반영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림과 텍스트의 예시를 먼저 들어보면 먼저 이 텍스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출력이 돼야 한다고 할 때 이전에는 단순히 이 텍스트 전체에 대한 글로벌 임베딩과 이미지 전체에 대한 글로벌 임베딩만 활용을 했다고 한다면 점점 태스크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점점 더 높은 질의 어떤 응답을 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이미지나 텍스트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이미지 안에 있는 각각의 객체들까지 반영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미지나 텍스트 안에 모두 로컬한 오브젝트가 존재하며 그 로컬한 오브젝트 사이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반영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인트라 모달 관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아이템 안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모달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서 여기 똑같이 a piece of paper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페이퍼라는 요 스펜과 이미지 안에서 이 페이퍼를 들고 있는 요 구획은 사실 다른 모달 사이에 동일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도 모두 반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반영을 하면 결국에는 정말 파인그레인드하게 어떠한 타겟을 리트리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는 리트리버 방식을 개발해보자 라는 것이 두 번째 꼭지입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크로스 모달 그래프 매칭 네트워크라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두 매칭 어프로치의 장점을 모두 활용을 하고 또 각 아이템으로부터 디테일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자라는 것이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크로스 모달 그래프 매칭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전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다시 언급해 드리면 이미지와 텍스트 각각이 이제 존재한다고 할 때 본 모델에서는 각각 모달에 대해서 서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고 그 그래프 안에서는 각 아이템 안에 있는 로컬 오브젝트들 사이에 인트라 릴레이션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Only for Training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학습 과정에서는 이 서로 다른 그래프 사이의 매칭을 통해서 인터 릴레이션을 반영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아이템 각각에 대해서 인베딩을 산출하게 된다면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인디펜던트 어프로치에서처럼 단순한 핸드크래프트 메저를 사용해서 렐레번스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전체 방법론을 정리를 해보면 이쪽에 멀티모달 사이의 어떠한 상관관계를 반영을 하는 이 부분은 학습하는 단계에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퍼런스 단에서는 첫 번째 접근법이었던 인디펜던트 매칭의 접근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습하는 과정에서 두 모달 사이의 관계를 반영해서 두 번째 접근법처럼 성능은 좋지만 실제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첫 번째 인디펜던트 접근법처럼 빠르게 인퍼런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모티베이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백그라운드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 방법론이 그래프 기반 방법론이니만큼 그래프 자체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소개는 사실 제가 올려놓은 다른 발표 자료에도 많이 존재하고 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것 같은 다른 자료에도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만 언급을 드리자면 그래프 구조라는 것은 결국 엣지, 버텍스나 혹은 노드라고 불리는 다음과 같은 어떤 객체가 존재하고 그러한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엣지로 표현하는 어떠한 정보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노드나 버텍스를 V, 그를 연결하는 화살표를 엣지라 해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이 방향성을 가지고 화살표처럼 존재를 할 때는 이제 다이렉티드 그래프라 하고 만약 이러한 관계가 단순히 2번에서 1번의 관계와 1번에서 2번의 관계가 동등하다면 undirected 그래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은 만약에 다음과 같이 노드들의 이름이 1, 2, 3, 4라고 되어 있을 때 만약에 2번에서 1번이 연결되면 그때의 인접행렬은 2번에서 1번,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곳이 이렇게 1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러한 엣지 사이에 가중치가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이 0과 1이 아니라 그 가중치 값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추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들이 나타났을 때 그래프 안에 있는 노드들의 어떠한 중요도나 강도를 표현을 할 때 디그리라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노드로부터 연결되거나 어떤 연결된 그러한 이웃 노드들의 수를 디그리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구조를 우리가 딥러닝에서 활용하는 방식은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입니다. 그래프를 구성하는 노드, 엣지 혹은 그래프 전체를 어떠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노드 임베딩을 학습하는 것을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그래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웃하는 노드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통해서 노드 임베딩을 학습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각각의 노드들을 학습한 인코더를 통해서 임베딩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켰을 때 이웃하는 노드들이 그 스페이스 상에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노드가 이웃 정보들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인코더를 학습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학습하는 건 이 인코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래프 노드 임베딩을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자 할 건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다음에 보이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일반적으로 GNN이라고 많이 표현되는데요. 결국에 어떤 그래프 노드 임베딩 업데이트, 즉 GNN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이웃하는 노드들의 정보를 결합하여서 중심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메시지 패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과정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분해해서 살펴보면은 애그리게이트와 컴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애그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웃하는 노드들의 정보를 해당 타겟 노드로 모아주는 단계이고, 컴바인 단계는 그렇게 모아진 이웃 노드들의 정보와 이전 시점의 타겟 노드의 정보를 함께 결합을 해서 다음 시점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여기 나타난 어그리게이트나 컴바인에 어떠한 수식이 활용되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GNN 아키텍처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GCN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추가로 이후에도 조금 본 논문에도 살짝 언급되는 부분이라 하나 첨언을 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GNN 레이어를 이제 다양한 논문에서 몇 개를 사용했다라는 표현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GNN 레이어는 결국 이웃하는 노드의 정보를 반영해서 타겟 노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GNN 레이어가 몇 개 쌓여 있느냐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의 정보까지 반영을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GNN 레이어가 한 개라면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가운데 빨간 노드를 업데이트 한다고 할 때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웃 노드들의 정보만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레이어가 2개 쌓여 있다면 해당하는 이웃 노드도 그 노드와 연결된 이웃 노드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업데이트가 된 후일 테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레이어가 추가된다면 이 이웃 노드의 정보들까지 이 중앙의 타겟 노드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3개라면 더 넓은 영역의 정보가 해당 타겟 노드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시켜드릴 점은 지금은 저희가 노드 임베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각 노드의 임베딩이 아니라 전체 그래프의 레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경우에는 리드아웃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최종적인 그래프의 임베딩을 얻게 됩니다. 이 방식도 사실 다양한 것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레이어에 풀링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래프에 포함된 모든 노드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평균을 하는 등의 그러한 방식으로 전체 그래프의 임베딩을 얻게 됩니다. 물론 여기 표현된 것처럼 단순한 평균 말고 또 다양한 목적에 따른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프와 그래프 임베딩에 대한 소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백그라운드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바는 비주얼 그래프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요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전체 오버뷰를 말씀드리면서 하나의 그래프가 존재를 할 때 다음과 같이 그래프 안에 있는 각각의 오브젝트들의 관계를 어떠한 비주얼 그래프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이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미지 안에 오브젝트를 추출하여 해당 오브젝트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그래프 구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 이제 언급을 하기로는 이 안에서 오브젝트들 사이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페이셜 관계, 말 그대로 공간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의자 앞에 사람이 있다 같은 공간적인 의미, 혹은 이미지 안에서 어떠한 영역들이 가까이 존재하거나 겹친다 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멘틱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의미론적인 것으로 단순히 사람과 의자가 가까이 있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다 등과 같은 어떠한 그러한 시멘틱한 정보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본 논문에서는 다음처럼 그래프로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프 구조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에 이종호 박사과정의 어떤 또 다른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핵심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의 장점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미지를 표현을 할 때 패치 기반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경우보다 이제 그래프를 사용하면 조금 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패치 등을 통해서 VIT 기반으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면 이미지 안에서 이제 패치들 사이에 어떤 물리적인 위치 관계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 그래프는 사실 이웃으로 연결이 되기만 한다면 그러한 어떤 위치적인 정보는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어떠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미지 내 객체들에 대해서 연결됐냐 안 됐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멘틱 릴레이션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Fast RCNN입니다. 좀 전에 제가 결국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로 그래프를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러한 오브젝트들을 찾아낼 거냐의 방식으로 본 논문에서 활용한 방식입니다. 사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 사실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또 우측 상단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제 RCNN 기반의 이제 RCNN이라는 방법론이 있었고 그를 개선한 Faster RCNN인데 결국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를 하고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라는 걸 통과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이미지 안에서 우리가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할 어떠한 리전들을 제안해주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되어 있는 비주얼 지놈이라는 이제 사전학습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텍스처럴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조금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다시 예시를 보면은 여기 한 문장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어떤 그래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 텍스트를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어떤 문법적인 디펜던시 파싱을 그대로 적용을 한 방식입니다. 디펜던시 파싱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문장에 존재하는 개별 단어 간의 어떤 문법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서 다양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제 스탠포드 core NLP라는 이제 라이브러리 패키지에서 공개되어 있는 이제 트랜지션 베이스드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론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의 전체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이 총 4가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4가지는 우측 상단에 어떠한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지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지와 텍스트 각각 모델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획득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과도 좀 백그라운드에서도 많이 겹치는데요. 먼저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각 이미지 안에서 관심 있는 오브젝트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사전학습된 Fast RCNN 모델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지 P에 대해서 M개의 리전을 산출하게 되고 이 M개의 리전은 결국 이 비주얼 지놈이라는 곳에서 사전학습된 이 Fast RCNN 모델이 산출하는 결과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총 M개의 리전들이 이제 산출이 되게 되고 그 M개의 리전 각각에 대해서 어떤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D차원으로 인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Faster RCNN에서 제안한 리전만큼의 어떠한 오브젝트 벡터들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L개의 단어로 구성된 센텐스에 대해서
먼저 글로벌을 통해서 300차원으로 임베딩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된 임베딩에 대해서 바이디렉셔널 GRU를 통과를 해서 최종적으로 월드 레벨 텍스처럴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워낙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의 방법론들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이 그림에서 보이는 각각의 리전들이 나오고 이 리전들 각각에 대한 피처들을 얻은 것이고요. 또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들어온 다음에 월드 임베딩을 바이디렉셔널 GRU를 통해서 어떠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론 이렇게 얻어낸 레프레젠테이션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래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게 이미지 그래프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아까 전에 제가 이미지 관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공간적인 관계와 의미론적인 관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 방법론에서는 이 두 관계 각각에 대해서 별도의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스페이셜 릴레이션십은 사람과 의자가 가까이 있음과 같은 어떤 공간적인 정보를 의미하고요. 시멘틱 릴레이션은 사람의 의자에 앉아있음과 같은 의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의 그래프를 GSP, GSE라고 하며 각각의 노드와 엣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페이셜 그래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공간적인 관계는 사실 간단하게 여기서 페스터 RCN에서 제한된 그 리전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통해서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그 겹치는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Intersection over Union이라는 IOU라는 방식인데요.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과 같이 이게 분수를 표현을 한 건데 전체 유니온의 어떠한 면적분의 겹치는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Faster RCN에서 피처들의 이제 포인트가 다 나와 있어서 실제로 면적은 바로 계산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그래프의 벌텍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제한된 그 리전들을 의미를 하고 그때의 관계는 여기서 얼마나 겹치는지 IOU로 계산된 그만큼이 이제 엣지의 크기가 되게 됩니다. 그 엣지의 가중치를 여기서 W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단순히 IOU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리전의 벡터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제 함께 곱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사인 값을 곱하는 이유는 이제 둘 사이에 아무래도 어떤 의미론적인 관계도 함께 의미론적인 유사도도 함께 존재할 때 더 그 관계가 크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한다고 하고요. 뒤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험 쪽에서 실험적으로 이걸 넣었을 때 더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넣었다고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본 이제 스페이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스레시홀드를 두어서 그 스레시홀드를 넘지 않으면은 그 엣지들 사이 그 벌텍트 사이에 엣지를 연결하지 않고 넘는 경우에만 연결을 하는 그래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다음으로 말씀드릴 시멘틱 그래프는 모든 벌텍스 사이에 엣지가 연결되어 있는 컴플릿 그래프인데요. 여기서는 사실 좀 전과 같이 이제 공간적인 관계는 단순히 겹치는 면적으로 계산이 된다고 했지만 의미론적인 관계는 이제 한 번에 알 수가 없고 반드시 학습을 통해서 알아내야 하는 관계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그 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은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때 곱하게 되는 대상이 되는 벡터가 각각의 리전에서 아까 피처로 뽑아낸 그 V에 대해서 다른 레이어를 통과해서 매핑된 각각의 벡터에 대한 내적으로 결국 최종적인 요 그래프의 웨이트, 엣지의 웨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어떤 스레시홀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모든 리전이 이제 벌텍스로 존재하고 모든 리전 사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연결의 강도가 여기서 W로 계산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 웨이트가 클수록 시메틱한 관계가 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텍스처럴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텍스처럴 그래프에서는 시멘틱 그래프만 이제 어떤 의미론적인 관계만 이제 뽑아내게 되는데요. 아까 백그라운드에서 설명드린 어떤 문법적인 디펜던시를 그대로 그래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스탠퍼드 코어 NLP를 통해서 어떤 문장에 대해서 디펜던시 파싱을 수행을 하면은 결국에 이제 디펜던시 매트릭스가 이제 바로 산출이 되게 되는데요. 다음 이제 예시를 보면은 A black and white dog is running through the grass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 이 dog라는 하나의 단어를 A black and white 여기서 A black
화이트가 전부 이제 도그를 수식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디펜던시 관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펜던시 파싱을 수행해서 얻은 요 웨이트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디펜던시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이러한 수식 디펜던시 관계가 존재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연결하지 않는 그래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화이트가 도구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 산출된 웨이트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두 단어 사이의 코사인 값을 함께 곱해주게 되는데, 이 의미는 결국 단어 각각의 레프레젠테이션 사이의 유사도가 이제 문장 내에서 둘 사이의 인트라 릴레이션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어떤 단어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은 그 단어의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멘틱한 관계를 이를 통해서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미지에서 두 개의 그래프, 컴플릿 그래프인 시멘틱 그래프 하나와 스레시홀드를 넘을 때만 어떤 공간적인 관계가 있다고 표현해주는 스페이셜 그래프, 또 마지막으로 디펜던시 파싱을 통해서 얻어낸 텍스처럴 그래프, 총 3가지의 그래프를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각각의 그래프가 얻어졌으니까 실제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리즈닝을 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이미지 전체에 대한 인베딩을 뽑아내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과정에서 완성된 그래프는 각 모달 아이템 내에 로컬 오브젝트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관계를 반영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각각의 오브젝트 노드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좀 전에 백그라운드에 설명드린 대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GCN은 이웃 노드들을 가중평균하여서 타겟 노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고요. 결국에 지금 그래프에서 로컬 오브젝트들 사이에 관계들이 이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GCN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들과 정보를 교환하여서 노드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그 로컬 오브젝트들 사이에 인트라 릴레이션을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결국 다음과 같이 어떤 레지듀얼 텀이 존재할 때 이 벡터, 지금 현재 그래프 상에 존재하는 벌텍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GCN을 통해서 업데이트 해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GCN을 적용하는 과정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GCN 중에 이제 스페이셜 그래프 같은 경우도 동일하고 시멘틱 그래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GCN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제가 백그라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GCN이 레이어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먼 이웃 노드까지가 이제 반영이 되는지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스페이셜 그래프에는 2번의 레이어를, 시멘틱 그래프에는 4번의 레이어를 포함시키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스페이셜은 만약에 사람과 의자가 공간적으로 겹쳐 있어서 관련성이 있었고, 또 의자와 어떤 공원이 관련도가 있어서 업데이트 됐다고 한다면, 사람은 공원과 어떤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의자를 통해서 그 정보를 반영받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했다고만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국에 요 각각의 그래프에 있는 벌텍스들은 처음에 Faster RCN에서 제안한 요 리전들일 텐데요. 결국에 그 모든 리전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은 요 스페이셜과 시멘틱 그래프를 평균하여서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텍스처럴 그래프에 대한 최종적인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은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텍스처럴 그래프에 대해서 GCN 레이어를 한번 통과한 결과를 각 단어 오브젝트들의 최종적인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결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이미지나 텍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과정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이미지와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 둘 사이의 리트리버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 뿐 아니라 이 그래프 전체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백그라운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드아웃 과정을 통과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예시로 제가 단순하게 모든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평균하는 민플린 방식을 소개해드렸지만 본 방법론에서는 그렇게 민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노드가 동등하게 반영되는 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리트리버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빨간 신발 같이 조금 더 이제 어떠한 것을 이제 우리가 뽑아낼 때 조금 더 중요도가 다른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도를 서로 다르게 반영해주기 위해서 단순한 민플링이 아니라 GRU 유닛을 별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최종적인 그래프 전체의 레프레젠테이션은 이미지 노드들의 모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GRU 유닛을 통과시켜서 얻게 되고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GRU 유닛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여기서 GRU를 쓴 이유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델을 학습할 때 이미지와 텍스트 쌍이 이제 계속 다른 데이터 인스턴스로 바뀌어가면서 학습을 할 텐데 그때마다 사실 제한되는 리전의 수나 어떤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 단어의 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인풋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GRU를 사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요 인트라 릴레이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다 반영을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인터 릴레이션 두 모달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인베딩의 시밀러리티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래프 노드 매칭 로스라고 본 논문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파인 그레인드한 정보를 반영하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을 위해 제안한 새로운 로스 기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가 뭘 물고 있는 장난감 부분이 있고 또 강아지가 달리고 있는 초원 부분의 이미지가 이렇게 리전으로 제한이 되고 문장에서도 토이 도그 필드라는 게 이제 따로따로 오브젝트가 분리되어 있다고 할 때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 이 텍스처럴 그래프도 별도로 학습을 하고 이미지 비주얼 그래프도 별도로 학습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각각의 오브젝트들 노드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이 공간상에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애들끼리는 가까워지도록 학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드 매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텍스처럴 그래프의 도그라는 노드와 이미지 그래프의 요 부분, 요 각각을 매칭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것처럼 데이터 상에서는 이미지와 그에 해당하는 캡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로컬한 객체가 어떻게 매치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것은 어떠한 이제 테크닉이나 어떤 트릭 같은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어떤 학습에 대해서는 이제 골드 이미지 센텐스 페어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고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는 정답상 이건 분명히 이제 같은 애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트릭은 이제 각 모달 사이에 존재하는 객체쌍 중에서 가장 유사도가 가까운 애들은 이제 같은 애들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걔네들은 더 가까워지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제가 예시 그림을 하나 드러놨는데 결국에 이제 정답쌍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답이니까 요 그림을 묘사하는 요 텍스트가 존재한다면 요 텍스트에서 말하고 있는 각각의 단어는 요 정답상인 이미지에 반드시 다 존재를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나마 가까운 애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같은 애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요 위쪽에 있는 수식과 같고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맥스인 것 맥스인 것들에 대해서 맥스인 것들은 같은 애들을 지칭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쌍으로 된 애들에 대해서 이제 총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가까운 애들로 매칭된 거에 총합이 이제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고려해 볼 만한 점은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 어느 방향인지가 이제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이제 텍스트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이미지에 대한 설명 캡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배경이나 조금 이제 집중하고 있지 않은 객체에 대해서는 설명이 포함되지 않고 어떤 핵심적인 장면에 대해서만 캡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미지 쪽에서 제한되는 리전의 수가 텍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단어의 오브젝트 수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투 이미지 방식
로만 여기서 가정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요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태스크의 인퍼런스 과정이 첫 번째 인디펜던트 매칭 어프로치 기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시에만 요 로스는 활용이 됩니다. 요 과정, 요 트릭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요 도구에 대해서 먼저 이제 모든 리전에 대해서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먼저 계산을 하고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중에 요 그림 리전과 가장 유사도가 컸다. 그렇다면 요 도구는 요 리전과 해당하는 어떠한 매칭되는 쌍일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맥스인 요 값 하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텍스트 노드에 대해서 전부 이 과정을 수행하게 되면은 각각이 매칭되는 쌍을 가지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매칭되는 쌍들에 대한 유사도를 합한 요 값이 최종적으로 가장 커지도록 학습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인퍼런스 단계에서도 사용하고 학습 단계에서도 이제 함께 사용되는 이제 최종적인 골드 페어 아이템 쌍에 대한 로스인데요. 요 i와 t는 좀 전에 봤던 요 각각의 노드들이 아니라 걔네들을 전부 리드아웃하고 이제 풀링을 해서 최종적인 이미지 그래프, 텍스트 그래프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텍스트 인스턴스 전체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답상이 이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학습을 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뒤쪽 부분과 앞쪽에서 제가 이제 설명 또 수식에서 넘겨간 부분은 이제 인배치 네거티브를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전체에서 사용되는 로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래프 노드 매칭 로스와 어떤 그래프 인베딩 매칭 로스 총 두 가지를 이제 합한 것이 이제 최종적인 학습 로스가 되고, 이 둘 사이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요 K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인퍼런스 하면서 리트리버를 하는 단에서는 요 앞쪽에 노드 매칭은 계산을 하지 않고 단순히 각각의 학습이 다 수행된 모델로 산출한 각각의 이미지와 텍스트 인스턴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단순히 이제 리트리버를 수행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전체 과정 중에 이제 트레이닝 단계에서만 하는 그래프 시밀러리티 단계도 학습을 했고, 인베딩을 어떻게 로스를 계산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실험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 메이저한 4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플리커와 MS 코코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 데이터셋의 이제 크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매트릭은 이제 recall at 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탑 k 리트리버 결과 중 정답이 존재하는 recall 비율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센텐스 리트리버가 이미지 리트리버 해서 총 2가지의 태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른 모델과 최종적인 비교를 위해서 rsum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풀링된 매트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보이는 것은 플리커 30K 결과인데요. 이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인디펜던트 매칭 방법론들 중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었고, 크로스 매칭 훨씬 더 느린 크로스 매칭 모델들을 포함해서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MS 코코 데이터셋에서도 사실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인디펜던트 매칭 방법 중엔 최고의 성능을 보였고, 크로스 매칭 모델들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K와 5K는 이제 모든 데이터셋을 썼는지 아니면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는지의 차이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양쪽 다 잘 작동을 해서 더 큰 데이터셋에도 잘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플리커 AK에 대한 점수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결론은 비슷하고, 결국 이 메인 리절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인디펜던트 매칭과 크로스 매칭 방식 모두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데이터 크기가 크던 작던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지 리트리버 쪽에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이제 학습 방식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텍스트에 있는 오브젝트의 수가 이미지에 있는 오브젝트의 수보다 더 적기 때문에 텍스트에서 이미지 쪽으로만 그 그래프 노드 매칭 테크닉으로 학습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 중 하나가 2개의 이제
멀티모달 매칭 방법 중 인디펜던트 매칭 방법론의 기법을 사용을 해서 어떤 리트리버의 인퍼런스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비고 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계산 복잡도로 이제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프라인 리트리버는 서치 대상인 아이템들이 이미 서치 대상을 이미 다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놓은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제 인디펜던트 매칭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리에 대한 처리와 쿼리와 아이템 사이의 매칭 연산만 수행이 되면 됩니다. 아이템들은 이미 다 레프레젠테이션이 뽑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빅5의 k 곱하기 n만큼의 이제 계산 복잡도가 드는데 인디펜던트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매칭인 본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빅5의 d만큼의 계산 복잡도가 드는 반면 크로스 인터랙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들을 미리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빅5의 md만큼이 이제 k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k 값들이 요 첫 번째 요 총 계산량에 이제 할당이 되게 되면 결국 크로스 인터랙션 방법들보다 인디펜던트 레프레젠테이션 매칭이 훨씬 빠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리트리버 상황은 이제 설치 대상과 아이템 모두가 모두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야 되는 상황을 의미를 하고요. 쿼리와 아이템 사이의 매칭 연산은 이제 동일하게 수행되는 상황입니다. 이때의 계산 복잡도는 다음과 같이 k 곱하기 n에다가 g 곱하기 n이라고 인베딩을 추출하는 과정의 복잡도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복잡도를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고 결국에 요약을 했을 때 인디펜던트 레프레젠테이션 매칭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방법이 이전의 메인 리절트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음에도 훨씬 빠르다는 걸 수학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트리버 타임을 이제 시간으로 초로 계산한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CGMN이 여기서 논문에서 제안한 논문이고 그래서 오프라인 상황일 때 3.5, 온라인 상황일 때 10.6초가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디펜던트 방식 비교 대상이 GSRM 같은 경우에 비슷한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크로스 인터랙션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학습 과정도 매우 특이하기 때문에 학습당 소요되는 시간도 이제 추가적으로 보여줬는데 다른 모델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각각의 방법들을 어블레이션식으로 넣고 빼고 해가면서 얼마나 시간이 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 시간 중에서 Fast RCNN 같은 경우에 이제 사전 학습된 걸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학습 시간에선 제휴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쪽을 보시면 이제 둘 다 사용하지 그래프 베이스드 네트워크와 그래프 노드 매칭 로스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0.17초라고 한다면 둘 다 사용하면 0.80초로 한 5배 정도 시간이 증가합니다. 논문에서는 이게 큰 증가이기는 하나 성능 증가 폭과 실제로 최종적인 모델 성능들을 비교를 했을 때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센텐스 그래프냐, 시멘틱 그래프냐, 스페이셜 그래프냐, 아니면 그래프 노드 매칭이냐 얘네들 각각을 제외해보는 상황들을 전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모든 구성 요소가 전부 성능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센텐스 그래프나 이제 그래프 노드 매칭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틱 그래프나 스페이셜 그래프는 사실 이미지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두 요인이기 때문에 하나만 제외되면 또 다른 쪽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서 그런지 성능 하락이 비교적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드릴 것인데 또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각각의 그래프를 만드는 웨이트를 계산을 할 때 이제 뭐 코사인 시뮬레이트를 추가했다는 말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이 있냐 없냐를 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것들을 전부 사용할 때 더 강건하고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성능에 대한 소개도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이제 이미지적으로 이제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를 보시면 A man walking into a building while a dog looks at him 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이미지를 뽑았을 때 실제로 올바른 이미지를 잘 뽑아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해당하는 문장에서의 단어가 이미지에 어떤 리전과 매칭되는지를 확인을 해봐도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정답처럼 실제로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리전까지 정확하게 잘 매칭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체리 피킹이겠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그래프 노드 매칭 로스가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텍스트 이미지에서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노드 매칭을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를 결과를 비교를 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리코렛 K라고 해서 이제 선택한 탑 K개 중에 정답이 있냐를 보는 건데, 이제 확실히 매칭을 넣었을 때 더 상위 쪽에 정답이 정확하게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미지 또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이미지를 넣고 텍스트를 이제 5개까지 뽑아낸다고 했을 때 이제 많은 경우 정답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컨클루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Fine Grained Fast Image Text Retrieval이 가능한 방법론인 CGMN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론의 특징은 이제 학습 과정에서만 두 모달들 사이의 인터릴레이션십 리즈닝을 이제 수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어떤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인디펜던트 매칭 어프로치와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학습은 두 모델 사이를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크로스 인터랙션 메소드의 성능까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텍스트 각 모달에 대해서 각 모달 안에 있는 로컬 오브젝트들에 대한 인트라 릴레이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각각에 대한 그래프 구조를 제안을 하였으며, 해당 두 그래프 사이에 동일한 오브젝트들을 매칭하는 새로운 그래프 노드 매칭 기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이 게재되었던 당시에 플리커하고 MS코코 데이터셋에서 소타와 가까운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을 하자면 각 모달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서 파인그레인드 정보를 포함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실제로 계산 복잡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이제 현실적으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각 로컬 오브젝트들이 매칭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학습하냐라고 이제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맥스를 사용해서 이제 가장 비슷한 애들이 이게 골드 페어니까 같은 애들이지 않겠냐라고 한 것이 뭐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매우 인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리전 프로포절이나 디펜던시 파서와 같은 각 모달의 그래프를 만들 때 이미 사전에 학습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방법론들의 성능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실제로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동일한 태스크에 대해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학습에 필요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전 학습 모델의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옳은가는 사실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 공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